진짜 강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국제무기시장에서 전투기 한 대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 능력, 무엇보다 국가 간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가 방산의 핵심으로 강대국도 오래된 동맹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규모, 하늘의 안전을 맡기는 중대한 결정. 이 중요한 선택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과거의 한국은 농업기술과 현장 지원으로 오랫동안 현지에서 함께 일하며 삶과 생존을 먼저 도우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책임지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한국은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협력과 검증된 기술,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신뢰가 만든 결과, 작은 신뢰에서 시작된 선택이 이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2월 초, 독일 베를린의 한 오래된 사무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에드리안은 책상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63살의 국제개발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아프리카 개발 문제를 취재해온 사람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유엔 개발 계획과 식량농업기구의 공동 보고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개선 사례를 정리한 자료였어요. 에드리안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세네갈 프로젝트 협력국 명단에도, 가나 기술 지원 파트너 목록에도, 부르키나파소 농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국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아프리카 농업개발이라면 보통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지역별 단위 면적당 생산성 변화 추이를 담은 그래프였어요. 세네갈 북부 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패턴이 뚜렷했어요. 에드리안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이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그는 다시 협력국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에드리안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농촌진흥청.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기관 이름을 입력했어요. 한국정부 산하의 농업기술연구기관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에드리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한국일까?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에드리안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했습니다. 댐을 짓고 도로를 놓고 관계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들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시설은 만들어졌지만 생산성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현지 농민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고 몇 년 뒤면 시설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에드리안은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고서 속 숫자들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위 면적 생산성의 구조적 개선이 관측됨. 에드리안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구조적 개선.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는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이번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서아프리카 원조 현황을 정리한 문서였죠. 에드리안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규모는 컸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 자립 지표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투입한 돈에 비해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에드리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똑같네. 그런데 한국 사례는 달랐습니다. 투자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산성 지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노트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왜? 에드리안은 펜을 탁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의문이 점점 커졌어요. 문서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에드리안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그는 노트북을 닫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맘새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 개발 프로젝트 성과 평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에드리안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그는 최근 10년간의 농업 인프라 투자 보고서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에드리안은 숫자들을 따라 읽어내려갔습니다. 관계시설에 투입된 금액, 농업기계 지원 규모, 도로 건설 비용. 모두 수천만 유로에서 수억 유로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투자 규모는 컸지만 실제 농업 생산성 향상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프라는 만들어졌는데 왜 수확량은 제자리 걸음일까?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지 농업기술 자립도를 평가한 보고서였어요. 에드리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기술 자립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입 대비 현지 농업기술 자립 지표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에드리안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어요.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지난 30년간 똑같은 패턴을 계속 봐왔어요. 커다란 댐이 만들어졌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빗물에만 의존했습니다. 트랙터가 지원됐지만 고장나면 방치됐어요. 수리할 기술자가 없었고 부품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녹슨 농기계들이 들판에 버려져 있곤 했죠. 에드리안은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결국 돈만 쓰고 끝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에드리안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공식평가 자료를 찾았어요. 회원국들의 원조 효과성을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에드리안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원조 금액 대비 실질 성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투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수혜국의 자립 능력 향상은 더뎠습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 그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표가 있었어요. 협력 방식별 성과 비교였습니다. 인프라 중심 지원, 자금 지원, 기술 교육 지원.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에드리안의 눈이 기술 교육 지원 항목에 머물렀습니다. 투자 규모는 다른 방식에 비해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현지 자립도 향상 지표는 가장 높았습니다. 에드리안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었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여전히 인프라 중심으로 원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에드리안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프라 건설은 눈에 보였어요. 댐, 도로, 건물. 사진도 찍기 좋았고 성과를 보고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교육은 달랐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웠죠. 정치인들은 빠른 성과를 원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야. 그는 다시 전날 봤던 UN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 목록이었어요. 에드리안은 투자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생산성 향상 지표는 높았습니다. 에드리안은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쪽은 큰 돈을 쓰고도 제자리 걸음. 다른 쪽은 적은 돈으로 꾸준한 향상. 무엇이 달랐을까요? 에드리안의 머릿속에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방식이 다른 거야.
그는 노트를 펼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시설을 지어줬고 한국은 방법을 가르쳤다. 에드리안은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에드리안은 마우스를 들고 한국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영문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는 국제협력 섹션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설명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맞춤형 재배 기술 교육, 농민 주도형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이전. 에드리안은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두 교육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장비를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친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겠어.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연락할 시간이었어요. 편집장과의 통화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에드리안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설명했어요. 서아프리카 농업개발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눈에 띕니다. 직접 취재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편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요? 아프리카 개발이라면 프랑스나 독일 아닙니까? 에드리안은 책상 위의 자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바로 취재 포인트입니다. 투자 규모는 작지만 성과는 더 좋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에드리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해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2, 3주 안에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에드리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의 취재 경력에서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었죠. 에드리안은 곧바로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베를린에서 다카르까지 세네갈의 수도였어요. 그곳에서 북부 농업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틀 뒤 에드리안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이 작아졌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네갈 농업부가 공개한 지역별 생산성 데이터였어요. 북부 지역의 수치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였죠. 에드리안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도 이럴까?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에드리안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질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르쳤을까? 누가 가르쳤을까? 왜 효과가 있었을까? 다카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에드리안은 가방을 챙겨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해둔 현지 통역사를 만났어요. 이브라임이라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르네르 기자님. 이브라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드리안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반갑습니다. 바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이브라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어요. 북부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4시간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죠.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붉은 흙길이 이어졌어요. 양쪽으로 드문드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에드리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지역 농업이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브라임이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수확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에드리안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브라임이 잠시 생각했어요. 한 5년 전부터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에드리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왔습니까? 네. 몇 달씩 머물렀다고 들었어요. 에드리안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직접 왔다. 몇 달씩. 이건 중요한 정보였어요.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나 중간 기관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오래 머무는 경우는 드물었죠. 차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에드리안은 창밖의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농지들이 보였어요. 어떤 곳은 푸르렀고 어떤 곳은 황량했습니다. 차이가 뚜렷했죠.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저 푸른 밭들이 한국 기술을 적용한 곳입니까?
이브라임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아실 겁니다. 해질 무렵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차에서 내렸어요. 흙먼지가 신발에 묻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집들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브라임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중심부로 걸어갔어요. 큰 나무 아래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브라임이 그들에게 다가가 현지어로 말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에드리안은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브라임의 설명을 들으며 누그러졌습니다. 한 노인이 에드리안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브라임이 통역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에드리안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드리안은 노트를 펼쳤어요. 이 지역 농업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브라임이 질문을 전달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브라임이 통역했죠. 맞습니다. 예전보다 수확이 많이 늘었습니다. 에드리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노인이 손짓을 하며 길게 설명했어요. 이브라임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물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록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에드리안은 펜을 멈췄습니다. 기록이요? 내 날씨, 물의 양, 자라는 정도 모두 적어두라고 했답니다. 에드리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록. 이건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니었어요. 체계였습니다. 과학적 접근이었죠.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노인이 활짝 웃었어요. 이브라임이 통역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수확이 늘었어요. 에드리안은 더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비를 주고 갔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장비는 없었습니다. 대신 방법을 알려줬죠. 에드리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방법. 그의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에드리안은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리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의 소개로 농업부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브라임과 함께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어요. 작은 도시의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는 세네갈 농업부 북부 지역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에드리안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안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알리 디아라라는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에드리안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에드리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알리가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폴더를 꺼냈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폴더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에드리안은 숨을 멈췄어요. 폴더 안에는 여러 보고서와 그래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알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브라임이 통역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의 지역 생산성 데이터입니다. 에드리안은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선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위로 향하고 있었어요. 알리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조금씩 올랐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이었어요.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알리가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한국농촌진흥청과의 협력이 컸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에드리안은 펜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알리가 설명했어요. 보통 외국 원조는 장비를 줍니다. 트랙터, 펌프, 비닐하우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재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에드리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알리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물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언제 줘야 하는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 그리고 관찰 기록을 남기는 법도 가르쳤죠. 에드리안은 메모했습니다. 알리가 계속 말했어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매일 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색깔을 보고 기록하죠. 비가 오면 얼마나 왔는지 재고 물을 줬으면 그것도 적습니다. 에드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해 보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알리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농민들이 번거롭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철을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기록을 보면서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비가 온 뒤 사흘째 되는 날 물을 주면 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너무 일찍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늦으면 말랐어요.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에드리안은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준 거였습니다. 알리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식량농업기구와 우리 농업부, 그리고 한국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에드리안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험 조건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같은 강수량, 같은 토양 조건, 같은 비료 사용량.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 방식을 적용한 농지가 그렇지 않은 농지보다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평균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에드리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현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이는 단발성 성공이 아닌 재현 가능한 기술 시스템으로 분류됨. 에드리안은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현 가능한 시스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알리가 물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에드리안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알리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공개 자료니까요. 에드리안은 휴대전화로 문서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래프, 표, 보고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지금도 오십니까? 알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그게 목표였으니까요. 에드리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목표였다. 의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립을 돕는 것.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알리가 덧붙였어요. 그들은 떠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르치고 있어요. 에드리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술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한 마을에서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와 차에 오른 에드리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밭들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관찰과 기록이 쌓여 있었어요. 땀과 배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농업부 자료를 정리하며 기사 초안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에드리안은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건 확인했어요. 하지만 왜 효과적인지,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브라임이 문을 두드렸어요. 기자님,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농민협동조합 대표라고 하더군요. 마마두 시세라는 분입니다. 에드리안은 곧바로 일어났어요. 모셔드리세요. 잠시 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68살의 마마두였습니다.
그는 에드리안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마마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드리안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땅을 일군 흔적이었죠.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브라임이 차를 따랐어요. 마마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브라임이 통역했어요. 당신이 우리 농사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드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마마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예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에드리안은 노트를 펼쳤어요. 마마두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겠다고 왔어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큰 나라들이었죠. 에드리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트랙터를 줬습니다. 펌프도 줬어요. 비닐하우스도 지어줬죠. 마마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새 기계를 보며 모두 기뻐했어요.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마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1년이 지나자 트랙터가 고장났습니다. 우린 고칠 줄 몰랐어요. 부품도 구할 수 없었죠. 이브라임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펌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동이 멈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드리안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원조를 준 나라에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마마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연락했죠.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갔어요. 에드리안의 펜이 멈췄습니다. 마마두가 계속했어요. 결국 기계들은 녹슬어 갔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쇠덩이가 됐죠.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우린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드리안은 마마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마두가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5년 전이었죠. 에드리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땠습니까? 마마두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또 기계를 주고 가겠거니 생각했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그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빈손이요? 네. 트랙터도 펌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노트와 펜을 들고 왔습니다. 마마두가 손짓을 했어요. 첫날부터 우리 밭에 나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흙을 만져봤어요. 냄새를 맡고 색깔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비가 언제 오냐고, 얼마나 오냐고. 마마두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았어요. 우리가 대답하면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왔어요. 매일 왔습니다.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3달이요. 3달 동안 우리와 함께 땅을 봤습니다. 마마두가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그들은 우리 말을 들었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드리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마마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3달 뒤 그들이 말했어요. 물 주는 시기를 바꿔보자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비가 온 뒤 사흘 기다렸다가 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흙을 확인하고 적으라고 했죠.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마마두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해봤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철이 지나니 수확이 달랐어요. 전보다 많았습니다. 에드리안은 펜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30%는 늘었어요. 같은 땅에서 같은 씨앗으로요. 에드리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계속됐습니까? 마마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드리안이 대답했습니다.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마마두가 천천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계는 떠났지만 우리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에드리안은 그 문장을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마마두가 계속했어요.
트랙터는 고장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든 지식은 평생 갑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에드리안은 펜을 내려놓고 마마두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마마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쳤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배웠어요. 우리 땅을, 우리 기후를. 그래서 통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과정. 존중에서 시작된 협력. 마마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밭에 오십시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꼭 가겠습니다. 마마두가 나간 뒤 에드리안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노트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기계는 떠났지만 우리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드는지. 다음 날 이른 아침, 에드리안은 마마두의 밭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마두는 이미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에드리안이 다가가자 마마두가 손짓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드리안은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마마두가 흙 한 줌을 떴습니다. 이 흙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너무 마르지도 너무 축축하지도 않게요. 그가 흙을 비벼봤어요.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면 물을 줄 때입니다.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두가 일어서며 밭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한국 방식으로 키운 작물입니다. 저쪽은 예전 방식으로 키운 거예요. 에드리안은 두 구역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보였어요. 한국 방식으로 기른 작물이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잎이 더 푸르고 줄기가 더 단단했어요. 마마두가 설명했습니다. 비결은 관찰입니다. 매일 보고 기록하고 배우는 거죠. 에드리안은 밭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농업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구나. 그때 이브라임이 다가왔어요. 기자님, 다카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드리안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세네갈 국방부 관계자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에드리안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국방부요? 네.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에드리안은 마마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다카르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했어요. 농업에서 국방으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다카르의 한 정부 청사. 에드리안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베르네르 기자님이시죠? 저는 국방부 조달국에서 일하는 우스만입니다. 에드리안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우스만이 의자를 권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우스만이 입을 열었어요. 기자님이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취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에드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스만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기 조달 기준을 만들었어요. 에드리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스만이 서류를 펼쳤어요. 예전엔 가격과 성능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문서를 짚었습니다. 정비자립성과 기술 이전 범위가 공식평가 항목에 들어갔어요. 에드리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비자립성이요? 네. 우리 군이 스스로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기술도 공개해야 하고요. 에드리안은 펜을 들었어요. 왜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우스만이 뒤로 기댔습니다. 경험 때문입니다. 우린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고장나면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수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용도 엄청났고요. 우스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비싼 장비가 창고에서 먼지만 쌓였어요.
에드리안은 메모했습니다. 농업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우스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업부의 한국 협력 사례를 들었어요. 기술을 공유하더라는 얘기였죠. 에드리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영향을 줬습니까? 큰 영향이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어요. 무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스만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새 조달 기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술 이전 의지와 능력을 평가한다고요. 에드리안은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스만이 덧붙였어요. 기술을 공개할 수 있는 국가만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리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연결고리였어요. 농업에서 시작된 신뢰가 국방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스만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린 최근 몇몇 국가와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중 한국이 있었어요.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았어요. 정비 매뉴얼도 제공하겠다고 했죠. 우스만의 눈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농업에서 그랬듯이 국방에서도 같은 태도였어요. 에드리안은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우스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파트너십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동맹이죠. 에드리안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이든 국방이든 원칙은 같았어요. 기술을 공유하고 자립을 돕는 것. 회의를 마치고 나온 에드리안은 청사계단에 섰습니다. 다카르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에드리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나누려는 태도였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 의존이 아닌 자립. 이게 한국을 다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에드리안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편집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곧 기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에드리안은 곧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어요. 그는 지난 2-3주간의 취재 내용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UN 보고서, 세네갈 농업부 자료, 마마두의 증언, 국방부 조달 기준 문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어요. 에드리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써야 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에드리안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처음 한국이란 이름을 본 순간. 세네갈 마을에서 마마두를 만난 기억. 농업부 사무소에서 그래프를 확인하던 때.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 에드리안은 눈을 떴습니다. 이젠 알았어요.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작은 마을. 이곳 농민들의 수확량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드리안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원인은 새로운 농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비료도 씨앗도 아니었어요.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마마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계는 떠났지만 방법은 남았다. 에드리안은 그 문장을 기사에 넣었어요. 타이핑이 계속됐습니다. 에드리안은 숫자를 정확히 인용했어요. 식량농업기구와 세네갈 농업부, 한국농촌진흥청의 공동 보고서. 통제된 실험 조건. 재현 가능한 결과. 모두 검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주관적 감상을 배제했어요. 대신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에드리안은 계속 썼습니다. 그는 농업에서 국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설명했어요. 세네갈 국방부의 새로운 조달 기준. 기술 이전 범위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 배경. 농업 협력에서 시작된 신뢰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에드리안은 문장을 고쳤습니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애썼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마지막 단락을 쓰고 있었어요. 기술 협력의 본질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맞을까? 에드리안은 다시 자료들을 봤어요. 마마두의 말, 우스만의 설명, 농업부 보고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의존이 아닌 자립. 에드리안은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았어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지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에드리안은 전체를 다시 읽어봤어요. 오타가 없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에는 출처가 있었어요. 모든 증언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기술이 아닌 태도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에드리안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확신. 에드리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에드리안은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장이 기사를 읽고 연락했어요. 훌륭합니다. 내일 일면에 실겠습니다. 에드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가 실린 날 반응이 왔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몰랐던 이야기네요. 인상적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에드리안은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따로 있었어요. 마마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브라임이 대신 보낸 거였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마마두 올림. 에드리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취재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한국 왜? 에드리안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답을 적었습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메시지는 계속될 거예요. 에드리안은 그걸 믿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기사를 읽고 생각할 겁니다. 진짜 협력이 뭔지, 진짜 파트너십이 뭔지. 에드리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취재 주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뜨거운 햇살, 붉은 흙이 묻은 마마두의 손, 농업부 사무실의 그래프, 국방부 관계자의 진지한 눈빛, 모두 생생했습니다. 에드리안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 자기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기술이란 게 뭔지, 협력이란 게 뭔지. 에드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기자의 일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에드리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드리안의 이메일함에는 여러 반응들이 쌓여 있었어요. 독일 내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후속 취재 계획이 있습니까? 에드리안은 답장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네갈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엔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농업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비슷했어요. 대규모 자금이 아닌 기술 교육 중심. 현지 맞춤형 접근. 자립 지원.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리안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확산 속도였습니다. 세네갈에서 시작된 신뢰가 국방 분야로 번졌던 것처럼 다른 분야로도 퍼지고 있었어요. 에드리안은 세네갈 정부의 최근 발표 자료를 찾았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을 우선시하는 협력 방식. 에드리아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농업에서 국방으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신뢰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어요. 에드리아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유럽개발은행의 최근 보고서였어요. 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보고서는 전통적 원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어요. 한국의 농업기술 협력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에드리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국제협력공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베르네르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에드리안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그는 공사 건물을 찾았어요. 회의실에서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기사를 읽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에드리안이 물었습니다. 어떤 점을 바꾸실 계획입니까? 인프라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요. 장비를 주는 것보다 사용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에드리안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사실 예전부터 문제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에드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성과를 보여주기 힘들거든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면 사진으로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은 눈에 안 보이죠.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드리안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당신 기사가 도움이 됐어요.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네갈 사례처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에드리안은 뿌듯했습니다. 기사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년부터 새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5개 국가에서 기술교육 중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에드리안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5개 국가요? 네. 예산 규모는 줄지만 기간은 더 길게 잡았어요. 석 달이 아니라 1년 단위로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상주하면서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했던 것처럼요. 에드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일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에드리안은 공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기자로 살면서 이런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자신의 기사가 실제로 뭔가를 바꾸는 순간. 에드리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함께 배우려는 자세. 단기 성과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 에드리안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지속 가능성. 한국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며칠 뒤 에드리안은 사무실에서 후속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만이 아니라 개발 협력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세네갈에서 온 거였어요. 농업부의 알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기자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중부와 남부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에드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마마두가 말했던 것처럼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알리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웃나라 말리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온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죠. 에드리안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었어요. 배운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구조. 의존에서 자립으로 그리고 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 에드리안은 답장을 썼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소식이네요. 만리 방문 때 동행해도 될까요? 알리는 곳 답을 보냈어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에드리안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일정을 확인했어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은 될 수 있습니다. 에드리안은 그걸 믿었어요.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기사의 제목을 적었어요. 지속 가능한 협력, 그 가능성에 대하여. 에드리안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세네갈의 마마두는 여전히 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을 겁니다.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그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그는 선생님이 됐어요. 젊은 농민들이 그에게 배우러 옵니다. 마마두는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가르쳐요.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면서. 세네갈 국방부의 우스만은 새로운 조달 기준을 다듬고 있을 겁니다. 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사무실에는 여러 나라의 제안서들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이젠 다른 눈으로 봅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태도를 보죠. 독일 국제협력공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을 겁니다. 인프라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은 또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빈손으로 하지만 가득 채운 마음으로. 공항에서 짐을 꾸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땅을 보게 될까? 에드리안은 그 모든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새 기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위대함은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에드리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63살의 노 기자는 여전히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면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세상에 전하면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저녁이 다가왔어요. 에드리안은 잠시 멈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전할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드리안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를 떠올렸어요. 베를린 사무실의 그 겨울 아침.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됐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큰 자본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죠. 에드리안은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완성됐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던 것 같았어요.